안녕하세요. 닥터 에세이 지문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홈페이지 오픈하고 나서 처음으로 영어 일기 첨삭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고 여기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만 오는 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왕초보분들도 오셔서 얼마든지 일기 같은 거 첨삭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라이팅이 잘 돼야 스피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는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사실 말하기는 쓰기가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쓰기를 못하고선 말하기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확실한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후후님께서 영어 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첨삭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써주신 게 저희가 다른 이제 에세이들과는 다르게 위에다가 자기가 의도했었던 그 의미의 한국어를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문장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자신감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밑에다가 빨간색으로는 뭐라고 적었냐면 빨간색은 의도하셨었던 문장을 여기다 제가 적어봤고요.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을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첫 일기신데 자기가 이렇게 조금 후후님께서 평소에 답답하셨던 거를 조금 이제 써주셨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항상 당황하고 망설였다 라고 하셨는데, 자, I always met a foreigner afrai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났을 때 라고 하게 되면 뭐뭐 했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when 이라는 말이 붙죠. 그쵸? 그래서 뭐뭐 했을 때는 when 이라는 게 이제 맨 앞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 어순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when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when I met a foreigner 이 부분까지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나 항상 당황하고 망설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항상이라는 말은 always로 여기 뒤로 이제 나왔고요. afraid라는 표현을 제가 살려봤어요. 그래서 I was always afraid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afraid는 형용사예요.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afraid는 형용사니까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was always afraid 라고 여기다 적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문장 하나 봤는데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라고 하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when이라고 쓰신 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ever를 붙여서 whenever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장 하나 만들었죠. When I met a foreigner, I was always afraid. 이렇게 문장 하나 완성해봤습니다. 자, 심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영어를 하게 되어도 맨날 반복된 단어만 사용하고 새로운 문장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 자, 지금 앞에는 이제 과거 얘기고요. 뒤에는 이제 현재 얘기신데 한번 볼게요. I always라고 쓰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철자 문제고요. Use same words. I don't think about new sentence. 사실 회화 수준이라면 아니면 여행 가셔서 쓰신다고 하면 이 정도만 말씀을 하셔도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저희가 완격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한번 보시죠. I always use the same word. 선생님이 여기다 the를 대문자를 붙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same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the가 붙어요. 즉 세상에 same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항상 the same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 알아두시길 바래요. And I cannot think about new sentences 라고 되어 있는데 cannot 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과거형이다 라고 하면 I could not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 could not think about new sentences. 자, think about 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이 나다, 아이디어를 내다, 고안해내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표현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come up with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e up with 여기 이제 고안해내다, 생각해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없다는 의미로 cannot을 쓰시는 게 더 좋겠네요. 예, 말씀드렸고 여기다가 맨날 반복된 단어만 사용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word 대신에 표현이라는 의미의 expression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질 것 같다. 당연하죠.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편리한데요.
자, if I good English, I want to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셔도 회화하실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저희가 좀 더 다듬어 보면 if I 자, good이라고 하셨는데 뭔가를 잘하다 라는 표현을 저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good at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잘한다 라고 하게 되면 be good at StarCraft. 나는 요리, 쿠킹을 잘한다 라고 하게 되면 I am good at cooking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at을 반드시 good 뒤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good at, good at. 그래서 if I become good at English. 저기 비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비동사 대신에 잘하다 라는 의미보다 become을 쓰시게 되면 잘하게 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비동사 대신에 become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f I become good at English 라이팅 하실 때는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자, I want to do everything. 난 모든 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뭐만 넣었어요? I want to do everything. do만 넣습니다. 자, 그래서 become 대신에 get을 쓰셔도 괜찮고요. get도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이렇게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verything 대신에 많은 걸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many things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do many things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우선 외국인이 많은 곳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여행 다니며 이거저거 쇼핑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자, 이 문장 하나에서 선생님은 지금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와, 정말 영어만 잘하면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그 한 매칭에서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문장이 안 끝나요. 외국인 많은 곳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여행 다니고 쇼핑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진심이 막 느껴집니다. 자, 하지만 좀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I want everything, lot of foreigners taking travel shopping, want to be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ant to meet. 자, 만나다 라는 그런 의미죠. meeting 할 때 그 meet이고요. I want to meet. 자, 그 다음에 many foreigners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many는 아까 저희가 썼으니까, 그죠? many를 쓰셔도 되는데 a lot of 여기 지금 세 글자 보이시는 거, 이게 many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a lot of foreigners. 자,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나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싶다. 예. 외국인이 많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문장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I want to meet a lot of foreigners. 여기까지 하시고. 이태원 가시면 돼요. 이태원. 자, 그 다음에 and have leisurely conversations라고 되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naturally를 쓰시게 되면 문장이 좀 어색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다라고 하는 건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게 뭐 여유롭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는 have leisure, 우리 레저라고 많이 쓰잖아요. 레저 스포츠, 레저 시간, 뭐 레저 하는데 거기다 ly 붙인 거예요. 그래서 leisurely conversations, 여유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leisurely, 여유로운, 느긋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이런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I wish to go on a trip. 자, go on a trip 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여행을 가다예요. 조금 어렵겠지만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go on a trip 이렇게 go on a trip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여행을 가다 라고 하시려도 하시는 건데 한 단어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travel 이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travel. 근데 이게 더 원어민스럽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I wish to go on a trip. I wish to go on a trip. 여기다가 선생님이 wish를 썼는데요. wish를 굳이 쓴 이유는 사실 여기다가 I want to go on a trip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너무 I want to 이렇게만 계속 하시니까 좀 표현의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알려드리고 저렇게도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I wish to go on a trip and go shopping. go shopping, 쇼핑 가다, 그렇죠? 쉽죠, 이 부분은 around the world. 자, the world 하게 되면 이제 세계잖아요. 세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계는 하나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더를 붙이는 거고요. 근데 around는 그 동그랗게 주변에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라는 의미로 하실 때 저희가 around the world를 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싶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저희가 영어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보통 세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 T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제 trip이라고 되어 있고 trip, 그다음에 travel, 그다음에 tour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trip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만 쓰십니다. 명사로만 쓰시고 이걸 만약에 동사로 쓰시게 되면 이건 이제 막 약 같은 거 이렇게 취해가지고서는 정신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명사로만 여행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요. travel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사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travel 우리나라 말로 얘기도 하고요. tour는 상업적 의미의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상업적 의미의 여행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닥 자주 쓰지는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친구를 만나 수다 떨고 전에 연락도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좋습니다. 자, meet foreigner talking about. 예, 차마 말을 못 이으셨어요. 제가 이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만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I want to meet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I want to meet. 근데 아까 meet 썼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배워볼게요. I want to meet up 하게 되면은 당장 만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당장 만나다. 근데 이 의미가 왜 붙냐면 보통 저희가 동사를 이렇게 쓰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up을 쓰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더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up을 붙이면 강조의 효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stand, 일어나라 그런 의미예요. 법정에 가시면 sta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stand up 이렇게 배웠잖아요. 일어나 이렇게 배우죠. 예, 그래서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되고요. listen 하면 들어봐 liste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listen up 하게 되면은 잘 들어봐 그런 의미가 돼요. jump 하게 되면은 뛰어, jump up 하게 되면 더 높이 뛰어 이렇게 돼요. 아이고. 자, speak 하게 되면은 말해라, speak up 하게 되면 더 크게 말해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turn up 하게 되면 소리를 더 키워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meet up 하게 되면 당장 만나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뒤에다가 up을 붙이게 되면은 강조하는 의미. 예, 조금 하이 레벨이었었고요. and chat, 채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hat with long lost friends abroa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를 얘기할 때는 long lost friends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잃어버린 친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ong lost friends abroad. abroad는 해외에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broad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abroad랑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overseas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라는 표현이라면 overseas는 해외에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겁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abroad하고 overseas는 요거는 두 개를 서로 바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아들 영어 유치원에 가서 아드님이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들에게 내 아들의 학습 태도에 대해 궁금증도 물어보고 싶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ant to go my son's English school and ask a question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ope to. 이것도 왜 쓰냐면 I want to를 그냥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I want to, I wish to, I hope to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visit, 방문하다죠. My son's kindergarten. 자, English school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라고 하게 되면 더 정확히 kindergarten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독일어에서 나왔어요. And ask questions about my son's progress. 자, ask question, 질문을 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그래서 about. 그래서 my son's progress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크게. visit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ask가 2번이에요. 아시겠죠? I hope to visit and ask. 이게 기본적으로 frame인데요. 자, 여기 지금 학습 태도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요, 학습 태도는 learning attitude라고 할 수가 있어요. learning attitude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learning attitude.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학습 태도가 의미가 맞지만,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attitude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있는 태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earning attitude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의역을 한다고 치게 되면 선생님께 얘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는 progr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표현이 원어민적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그대로 기억을 해두셨다가 영어 유치원 가셔가지고 I want to ask questions about my son's progress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물론 영어로 대답을 해주겠죠. 자, 다음. 그리고 남편, 친구, 와이프들하고 어울려 외국 문화도 많이 알고 싶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중소유격입니다. 남편의, 친구의, 와이프 이렇게 되게 되면 이중소유격이죠.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y husband, friends, wives come with us many tradition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tradition은 전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문화는 culture,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좀 이제 하이 레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를 쓰셔도 돼요. 당연히. 근데 I long to. long이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ong은 무슨 의미냐면 뭐뭐 하길 고대하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학수고대하다. 그렇게 꼭 하고 싶다.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So I long to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가 어울리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with the wives of my husband's friends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apostrophe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점 찍은 s를 요거를 저희가 이제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2번 연속 쓰면 조금 안 예뻐요. 그래서 my husband's friends 해가지고 내 남편 친구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소유격은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순서를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내 남편, 친구, 와이프들이라고 하게 되면 the wives of my husband's friend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수식을 받았을 때는 그 앞에다가 덜을 붙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더 보실게요. And learn about their cultures.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는 about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문장들은 다 그냥 싸그리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은 없으셨습니다. 질문은 따로 없으셨고 대신 이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미션, 비속어 표현 많이 알려주세요. 욕도 괜찮아요. 욕도 많이 배우고 싶으신가 봐요. 이 첨삭 페이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선생님이 생활영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비속어 표현들 많이 거기다 넣어놨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영어 일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영어 일기들 많이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훈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